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중견기업의 수출이 넉 달째 영원이다. 믿기십니까? 원래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관세 후폭풍으로 지금 미국 수출이 제로입니다.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6월 이후 미국 수출이 제로입니다. 수주를 못하니 부두 창고에 20억 원어치 제품이 묶여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미국으로 산업용 볼트, 너트 그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 신진 화너스 공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한성 대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본격화되면서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고 말을 합니다. 상호 관세는 8월부터 발효가 됐지만 이 회사의 수출길은 2달 먼저 끊겼다는 겁니다. 철강 관세가 3월부터 25%, 6월부터 50%씩 부과되면서 미국 바이어들이 주문을 줄줄이 중단했다는 겁니다. 철강 관세는 먼저 부과가 됐거든요. 창고 보관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 이 창고에서 물건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니까 창고비만 물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 중국산이 이미 장악한 곳이기 때문에 수출을 다변하는 게 사실상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말고 다른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시장은 이미 중국산이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캄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씨는 관세 또 부담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 이 A씨는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부품 대부분이 철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관세 영향권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말합니다. 미국 쪽 수입업체가 관세를 이유로 물건을 돌려보내거나 계약 내용과 달리 관세를 대신 내라는 요구가 많은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응할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관세 네가 내라 아니면 가져가라. 미국발 이 상호관세 여파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최대를 기록했느니 하는데 그거는 체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 고무줄 관세 때문에 불리한 계약 구조, 인력 정보력의 부족 등에 복합적으로 사정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에 받아놨던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수출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그렇게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리스크가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기준의 산정 방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더라도 원가 기준이나 노무비, 가공비 등을 가산한 평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관세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에서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를 못하고 있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5%다 50%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25%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뭘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 50%를 계산할 때 뭘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는 50%가 아니라 100%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먹구구식이래 난리 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관세를 갖다가 계산할 때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멋대로 계산을 하는 수가 많고 실제로는 이게 25%라도 25%가 아니고 50%라도 50%가 아니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철강 제품, 구리 제품, 알루미늄 제품 같은 거는 거기에 또 얼마나 이 철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알루미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몇 프로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하기만 하고 또 뭐 관세사라든지 이런 사람 또 전문 인력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정보력도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세를 올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방법을 두고도 우리 쪽에서도 전문 인력이 없고 또 미국 측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중소기업들은 또 대기업보다 인력이나 정보력이 부족해서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용 샴푸바를 만드는 한 뷰티 스타트업 대표는 수출하려면 상표 등록부터 위생 허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콘센트 제작까지 혼자 다 해야 하는데 각국의 핵심 유통 채널에 입점하기도 어렵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운 거예요.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언어를 갖다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특히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은 지금 거의 망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정부 간 이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게 관세가 몇 프로다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중소 중견기업은 단독으로 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도 없고 단독으로 대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을 못하고 완전히 발이 묶여 있고 손이 묶여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고에 지금 제품을 넣어놓고 수출이 넉 달째 제로라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관세가 올라간 것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물어라라고 저쪽에서 우리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영어로 뭐 얘기를 하든지 막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팩스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고 하면서 이걸 처리해 나가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인력도 없고 그리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자체도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뭐 25%였다가 또 뭐 50%였다가 언제 어떻게 변하고 뭐 각국 나라마다 막 다르고 그러니까 미국도 흔들리는 거야. 이 나라가 몇 프로인지 또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은 뭐 15%, 미국은 뭐 한국은 뭐 25%. 굉장히 복잡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하는 쪽에서는 이게 단순 명료해야만 좋은 거예요. 아주 단순 명료해야만 그러면 뭐 딱 물건 보내면 딱 돈 들어오고 물건 보내면 돈 들어오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바뀌니까 며칠 날 선적한 거는 관세가 붙고 며칠 날 선적한 건 안 붙고 며칠 날 선적한 건 몇 프로가 붙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관세를 계산할 때 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 그러면 그것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잘 되면 되는데 미국 자체도 사실상 흔들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이고 따라서 수출이 제로 스탑됐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은 그래도 전문 인력도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시스템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해 갈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중소 중견기업들은 사실상 이번에 미국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리고 말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나서줘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런 어떤 중소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갖다가 모두 취합해서 전문 인력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중소 중견기업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거나 내지는 파견을 해준다거나 내지는 안내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중소 중견기업이 이 파고를 헤쳐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도 중요한 데 있으면 이 공무원들을 전담 마크맨을 붙이든지 아니면 또 그런 인력을 갖다가 민간 인력을 갖다가 차용해서라도 다른 업체로부터 차용하고 일시적으로 말이죠. 그런 인력을 구해가지고서 파견을 한다든지 TF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번에 중소 중견기업들은 정말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사장되고 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넉 달째 미국 수출이 제로라고 하는 한 기업의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